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안정적인 연금, 차곡차곡 모아둔 저축, 혹은 자녀들의 든든한 지원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캐나다에서는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평생의 꿈과 노후를 단 한 가지에 걸었습니다. 바로 내가 사는 집입니다.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부동산 가격, 그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확실한 노후 보장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캐나다 사회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마주할지도 모를 미래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캐나다 부동산 거품 붕괴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지 그 깊고 아픈 현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은퇴 후의 삶을 책임질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았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캐나다의 직장인 중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된 비율은 38%에 불과합니다. 개인연금이나 비과세 저축계좌에 꾸준히 돈을 넣는 사람도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매달 꼬박꼬박 갚아나간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상환금을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저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아래 언젠가 이 집을 팔면 그동안 갚은 원금은 물론 엄청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입니다.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는 캐네디언 드림이었죠. 하지만 이 구조는 처음부터 아슬아슬한 카드탑과 같았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쯤 내 집을 더 비싼 값에 사줄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나타나야만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오를 것만 같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이 위험한 꿈은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타리오, 브리티시 컬럼비아 등 캐나다의 주요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전국적인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보여준 비정상적인 과열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의 평범한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현재 캐나다의 상황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보여줍니다. 저는 엘버타에 삽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제 아내는 몇 달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제가 무엇을 하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아이들을 먹일 돈이 부족하고 매달 월세를 겨우 내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00 정도가 남는데 이 돈으로 식료품을 사고 휴대폰 요금을 내고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도 생각했지만 아이들에게 차마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 길고 하소연뿐인 글을 읽어주셨다면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 글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캐나다 사회가 겪고 있는 깊은 우울, 즉 경제적 대공황의 단면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 그리고 그들을 구제할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심지어 정부가 안락사 제도를 정신질환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어떤 이들은 이것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더 쉽게 만드는 비정한 정책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장애인들이 안락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더욱 씁쓸합니다. 6개월간의 실업 상태 끝에 마침내 시간당 $24짜리 일자리를 구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합격 통보를 받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야호! 이제 식료품을 살 수 있겠다. 나를 위해 약간의 사치도 부릴 수 있겠어. 물론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하는 현실.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큰 기쁨이 되어버린 사회. 이것이 바로 캐나다의 새로운 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류 언론이나 정부는 경제가 튼튼하다, 곧 회복될 것이다 라며 현실을 외면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이미 2년 넘게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부동산 붕괴는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한 데이터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한 실질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현재의 하락폭은 1990년대의 부동산 거품 붕괴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깊습니다. 지난 50년의 데이터 동안 이런 급격한 하락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붕괴나 폭락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980년대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70,000였고 당시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29,000였습니다. 소득의 약 5배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풍경이죠. 아버지 세대가 월급을 모아 어렵지 않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던 시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득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는데 집값은 수십 배로 뛰어올라 평생을 빚에 허덕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이야기가 유독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 역시 비슷한 고민과 불안을 안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영끌과 비투를 통해 자산시장에 뛰어들고 부동산 불패 신화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우리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은퇴 준비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캐나다의 도심은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들로 넘쳐나고 좀비랜드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한때 위대했던 국가가 부패와 잘못된 정책으로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탄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캐나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노후 계획은 과연 안전한가? 우리의 자산은 특정 분야, 특히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성장과 번영의 시대가 저물 때 우리는 그 충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캐나다의 아픔이 우리에게는 값비싼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의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